겁니다. 알겠지? 자, governments of virtually every country on the planet. 지구상에서 사실상 모든 국가들의 정부들이요, attach A to B겠지? 엄청난 중요성을 갖다 붙이고 부과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 음식 안보를 이뤄내기 위해서. 오케이? 자, 우리 자국민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굶는 사람이 없도록 전부 다 우리 국가 정부에서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이 표현 봐봐라. A variety of, a selection of, a range of, a diversity of. 그래서 다양한이라고 해서 4개 다 외웠습니다. 그죠? 다양한 메커니즘이요. 위에 식량 안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맞닥뜨린 첫 번째 문제점이란다. 이러한 국가의 식량 안보를 성취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부가 맞닥뜨린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얘들아, 보험이라 그래도 보험을 insurance라 그러지, 그지? 보험은 보장하는 겁니다. 이 동사 형태에 ing 붙였으니까 보장하는 거야.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갈로 안에 거를 확고하게 보장해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어려움이 있단다. 가보자. 자, 음식의 적절한 양이래. 이게 자국민들에게 이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어떡할 건데? 오케이? 가보자. Some government has set goals of food라고 한다. 자, 음식에 일단은 식량 목적을 세우는데 식량 자급자족이라고 한다. self-sufficiency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음식물로서 우리 국민들을 다 먹이겠다 이런 말이지, 그죠? 그러한 목적을 세운 나라도 있습니다. 이 자급자족은 뭘 의미하는 건데, 얘들아, 중간에 if절이 이렇게 삽입이 되지, 그지? 그러면 if가 양보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부분 부정으로.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내 농업 시스템으로부터 그 나라에 이용 가능한 대부분의, most of the food, 대부분의 음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자급자족입니다. 아셨죠? 그러나 food security, 음식 안보라고 하는 것은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음식의 자급자족을 요구하는 게 아니래. 왜냐하면 국가들은요, can import food items라고 했어. 음식 품목들을 수입합니다. Not easily produced within the country. 그 한 나라에서 쉽게 생산되지 않는 물품들을 수입한다 이런 말이지. 오케이? 우리나라에서 연어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생산합니다. 근데 자급자족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네. 수입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맞아? 우리나라 국민을 다 먹이기 위해서 무조건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되는 걸로만 한다. 이거는 조금 얕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 오케이? 이제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어디입니까? 오케이. Agricultural product. 농경 상품들은요, 결국에는 highly sensitive,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품들이 기후에도 예민하지. 그리고 soil, 흙이나 여러 가지 다른 조건,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다양화될 수 있는 다른 조건들과 기후나 흙에 굉장히 예민하게 될 수 있는 게 농경 상품들이야.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가뭄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국가들, 어떠한 국가들인데 뭐를 가진 극도로 생산성이 좋은 농경 섹터를 가진 나라들입니다. 땅 넓고 햇빛 좋고 농경 생산성이 너무 좋은 나라죠. 뭐 미국도 되고 호주도 되고, 그지? 이러한 나라들도 are not fully, 완전하게 자급자족이 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의존합니다. 수입에 의존한다라고 한다. 커피, 티, 바나나, 그 다른 열대 그러한 프로덕트에 대한 수입의 공급, 알겠죠? 그런 공급을 위해서 수입에 의존합니다. 미국조차. 자, 그럼 일반적으로 the problem assuring, 보장합니다. adequate food supply, 적절한 음식 공급을 보장해 준다라는 그러한 문제는요, 해결이 되어진데 relying on, 의존함으로써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국내 자급자족 생산과 수입을 병행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샤워 갑니다.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의 정부들은요, 음식 안보를 이루어내는데 엄청난 중요성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메커니즘이 이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개발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음식 안보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맞닥뜨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갈로 안의 거를 확고하게 보장하는 문제인데, 음식의 적절한 양이 자국민들에게 이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첫 번째 문제였어. 성급은 일부 정부들은요, 자급자족이라는 방법을 목표로 세웠거든. 이것은 의미하는 거야, if not all, 전부 다는 아니다,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국가에 이용 가능한 음식이 국내 농경 시스템에서 비롯된다라는 의미가 자급자족이거든. 근데 food security는요, 음식 안보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require food self-sufficiency, 자급자족을 요구하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말이지. 한 나라에서 다 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 왜냐하면 국가는요, 수입의 물품을 수입하면 된다라고 한다. 쉽게 그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은 수입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결국에는 농경 상품들은 매우 예민하단다. 역시 날씨나 기후나 아니면은 전 세계에서 다양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극도로 생산성이 좋은 섹터를 가진 나라들조차도 심지어 완전하게 자급자족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도 의존합니다. 수입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수입합니다. 일반적으로 결론입니다. 일리를 섞어라. 자, 적절한 음식 공급을 보장해주는 문제는요, 해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과 수입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자. 이 바람 불려고 본 건 아니었대. 가자. 자, stress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스트레스는요, physical disease라고 하면 물리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의 구조에다가도 영향을 미칩니다. 분사구문 뭐 하면서 목적어는 목적보로 만들면서 우리가 even more likely to experience a drained brain이라고 했어. drain을 배출하다, 뭐 배출구라는 뜻도 있죠. 물 막 빠져나가는 곳. 배출된 뇌라고 하면 이미 손상이 되어진 뇌입니다. 알겠죠? 스트레스에 의해서 손상받은 뇌를 경험할 가능성을 크게 만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옛날에 얘기하면 이런 게 있었어. drain이라고 하면 빠져나가는 거지.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었어. 약간 말장난 같지만 brain drain이라는 거 있었다. 이게 두뇌 유출이라는 거야. 우리나라에 옛날에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미국이나 이런 교육 선진국으로 전부 다 유출되는 거야. 이민 가거나 두뇌 재능 있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brain drain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랬는데 요새는 지금 drained brain이라고 하면 약간 빠져나가 버린 뇌, 아픈 뇌, 스트레스로부터 아픈 뇌를 경험할 가능성을 크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말이겠지. 자, 가보자. drain이라는 단어 외우세요. 자주 나오는 겁니다. A number of studies,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왜? 칼로 안의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결과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말이죠. What happens in healthy people's brain이라고 하죠. 건강한 사람 뇌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요. When they go through something useful, 유용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진행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연구들이 진행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useful이 아니고 여기에 쌤이 stressful인데 잘못 읽었습니다. 자, 보세요. 스트레스 받는 어떠한 일을 사람들이 경험할 때 건강한 뇌를 가진 사람들 뇌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라는 거지. 한 연구는 설명합니다. 어떠한 링크, 연결성을 설명합니다라고 합니다. 뭐하고 연결성인데, A smaller hippocampus, 히포캠퍼스 해마라 그런다. 사람이 기억력을 장담하는 부분이거든. 자, 그게 작아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과 어떠한 사람, who had experienced a long-lasting stress,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사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 그거로 인해서 해마가 작아졌지.
작아진 해마 그 둘 사이의 연결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Why does this matter? 이건 왜 중요한데 이게? 해마가 왜 중요한 거야? This part of the brain. 뇌의 해마라는 이 부분은 도와줍니다. 네가 resilient. 이따라 꼭 알아야 됩니다. 회복성이 있다, 탄력성이 있다라고 한다. 만약에 약해졌을 때 다시 회복성 오뚜기처럼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남겨지도록 도와준다. 해마 진짜 좋은 거네. In the face of 뭐를 맞닥뜨린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네가 remain resilient 하도록 도와준다라고 한다. 그리고 해마는 is involved in 관련되어 있습니다. mood regulation. 내 기분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해마는 또한 도와줍니다. 네가 뭐하게 모니터한다. Safety of your environment. 네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정성을 모니터하는 것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in long-term memory. 장기간의 기억, 장기 기억 속에서 위험한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도 도움 줍니다. 뭐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미래의 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겠지. 오케이? 이미지에 S가 붙었으니까 it이 아니고 them이네요. It does all these things라고 해서 해마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해냅니다. Part of its duties라고 해서 자기의 의무의 일부로서 다 해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Regulating of your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이라고 해서 para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sympathetic 그냥 교감, 무교감이다. 알겠죠?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교감, 부교감의 신경 시스템을 조절하는 해마의 의무의 일부분으로서 모든 역할을 다 해냅니다. 해마는요. 그러나 정말 든든하네. 크로닉이라고 한다. 만성이라 그러잖아요. 만성 질병이라 그러면 어른들 할머니 중에 기침 막 끝내 막 오랫동안 안 나으시고 막 이런 분 있잖아. 그러한 만성 스트레스는요, confuse, 혼란시킨단다. 뭐를요? 해마에 혼돈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일으켜? turning signals for cortisol이라고 하는 신호를 turn on, 켭니다. 끄는 거 대신에 켜버린다는 거야. 코티솔 안 좋은 건가 보다, 그제? 그리고 이렇게 켜버리면 이것은 네가 덫에 빠지게 합니다. In constant state of the fight, flight, freeze라고 한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네가 얼어붙어 있다 이런 말이지, 그치? 그러한 지속적인 상태로 너를 가둬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세계 전부 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잖아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뭐다? 스트레스 해마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만성 스트레스에서는 해마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샤워 갈게요. 스트레스는요, 물리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약간 우리네 구조에다가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목적부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아픈 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졌대. 간단히 볼까? What happens in healthy people's brain when they go through? 자, 스트레스 받는 어떠한 일을 go through 사람들이 겪을 때 건강한 사람들의 뇌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밝히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됐는데 한 연구가요, 줄어든 해마와 그리고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의 연결성을 조사했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자, 뇌의 해마라는 이 부분은요, 도와줍니다. 네가 회복력이 있게 도와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리고 기분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되어 있는 중요한 해마다. 그리고 그것은 도와줍니다. 네가 네 환경의 안정성을 모니터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너의 장기 기억에 있어서 이 위험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미래의 그 위험한 이미지들을 피할 수 있게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마는 그 역할을 다 해낸다는 겁니다. 오케이? 교감 신경이든 부교감 신경 시스템을 조절하는 해마의 의무의 일부분으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다 해냅니다 라고 한다. 근데 만성 스트레스는 해마를 혼동시켜 가지고 코티솔을 끄는 것 대신에 켜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돼버리면 니를 이러한 안 좋은 상태에 남겨두게 합니다 라는 겁니다. 다 돼간다. 힘내자.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뭐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대.
Science is a rule-based procedure. 우리 이성 이상 구분됐죠. 이분법 사고로 해서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규칙이 기반이 되어진 절차라 그랬어. 과학은 원래 이성적인 거다, 그지? 오케이? 논리적인 것이고 규칙이 기반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창의적인 이상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과학은 크리에이티브 안 그래? conjecture이라고 했습니다. 자, 물 좀 먹고 올게요. 자, 자, 갑니다. conjecture는요, 밑에도 있지만 추론이라는 뜻입니다.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philosophical invention, 철학적인 발명이란다. 근데 수동문사 구문이네. 이거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mystically, 아주 신비롭게 by the mind, through mental computation. 자, 봐. 정신적인 계산이란다. 우리가 신중한 심사숙고라고 부르는 정신적인 계산을 통해서 생각에 의해서, 마인드에 의해서 신비롭게 요리가 되어진 발명이 바로 추론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제일 중요한 단어들 봐봐. 과학이라고 하는 소재는요, 창의적 과정이야. 그리고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창의적인 과정이야. 이게 창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데이가 뭐고? the hypothesis라고 했다. 가설이라 그러죠, 그죠? 가설이 검증이 되어집니다. 현실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이게 검증이 되어진다라고 한다. 그렇게 현실을 대비해서 현실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데, 일단 검증이 되어질 때까지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knowledge라고 했어. 자, 진정한 지식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건 봐봐라. 우리가 뭔가를요, finding, 발견을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감정을 통해서 가설, hypothesis가 만들어지고요. 또 검증을 겪어가지고 이론 혹은 지식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요 순서도 어느 정도 알아놓으세요. 오케이? 요거는 잠깐 좀 일반적인 지식 같은 겁니다. 알겠죠? 요 순서입니다. 근데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론이 되거나 명확한 지식이 되기 전에 설익은 상태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검증이 되기 전에는 아직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정보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건데요. 자, speculation이라고 하면 밑에 추측입니다. 어림입니다. 어림짐작인데 약간 추측을 나타내는 정보가 hypothesis, 가설이지. 왜? 아직 지식이 되지 않았으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정보입니다. 어떠한 건데요. 지식의 유용성을 증명하는 게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지식은 지식의 유용성을 이용하는 정보가 지식이라고 하는 거야. 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겨지는 것이란다. 뭐 위에 after cycles of experimental testing have eliminated false theories 하고서 거짓된 이론을 연속적인 실험 검증이 잘못된 거짓된 이론들을 제거한 후에 남겨진 것. 선생님 지금 1학년 2학년 섞어서 촬영해서 모르겠지만 뒤에 앞에 촬영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확실성이죠. uncertainty,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없애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거든.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cycles of experimental test, 반복적인 검증이 잘못된 이론을 제거해 나간 후에 남겨진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쌤은 모의고사에서 이런 내용 너무 많이 봤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알게 된 것도 좀 많습니다. 보세요. As scientists continually, 과학자들은요, 지속해서 자기의 가설들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원형들, 자, 그러한 가설들의 모델도 원형들을 또 수정해야 되겠지. 잘못된 것들은.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합니다. account for는 차지하다, 설명하다인데 설명하다겠지.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케이? 이렇게 가설을 수정하고 가설의 원형을 또 수정하기도 합니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지금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인데, 자, 완전히 발견에서부터 과학의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자, 보도록 하자. 자, 이것은 지금 여기 as가 나왔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이거는 우리 좀 이따 샤워할 때 이거 자세히 또 보세요.
과학이 지속적으로 가설을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롭고 아주 놀라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의 원형을 modify, 수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변형을 시킬 때 주저를 간다. A kind of learning loop이라고. loop은 고리라 그러죠. 그치? 학습, 일련의 학습 고리라고 하는 것이 일정 종류의 학습 고리가 나타나게 된다. 이 대체를 loop 꾸며준다. 알겠죠? 이멀지 자동사라서 뒤에 명사절 아니다. Then, statistician이라고 했다. 통계학자들이 이러한 이름으로 부르는 learning loop이라고 하는 게 발생됩니다. 오케이? 자, learning loop.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 베이시안 업데이팅인가? 이게 어떨 때 나타난다고? 지금 가설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위해서 가설의 모델을 수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베이시안 업데이팅이 나타난대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기반으로 한다. 이게 뭐냐면 만들어졌대 누구여에 19세기 때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이란다. 이제 주저간대. 그 규칙에 따르면 베이시안 업데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냅니다. 뭐래? 수학적인 과정이래. where by나 by which라고 해석하세요. 아셨죠? by which an accepted theory, 받아들여진 이론, 그리고 예측적인 모델, 이러한 것들이 증가적으로 더욱더 정확해진다라고 한다. 뭐를 통해서? repetitive,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서 competing variants of that theory, 그 이론의 아주 경쟁적인 하면은 여기에서는 변이 다양성이라 그러거든. 알겠죠? 아주 중요한이라고 한다. 경쟁적인 중요한 그 이론의 중요한 변인들의 반복적인 검증을 하다 보니까 증가적으로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by which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선행사하고 이거하고 묶으라고 했죠. 이러한 수학적인 과정, 베이시안 업데이팅에 의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이 이론이나 예측적인 모델이 검증을 하면 하는 과정에 의해서 더 정확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과학의 이론을 찾는데 딱딱딱딱 이래돼가지고 딱 이론이나 지식이 나온다는 건 없어.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이고 추론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게 이 글에서 과학을 정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얘들아. 알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쭉 나타내는데 이게 창의적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과학은 매우 창의적 과정이라고 했고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거쳐 신비롭게 만들어진 것, 신비롭게 창의적. 오케이? 이 과정이 전부 다 창의적인 건데, 근데 방향성은 전부 다 여기 지워져 있다. 지식이야, knowledge, 알았지? hypothesis에서 이렇게 지식으로 가는 과정인데, 반복된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더욱더 정확해지는 게 베이시안 업데이팅이라고 하는 거야. 이 과정이 창의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알겠습니까? 가자.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이 기반이 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매우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발견인데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신중한 심사숙고라고 부르는 정신적인 계산을 통한 정신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신비롭게 쿡드업 요리되어진 그냥 만들어진 그런 발견이 바로 추론이란 거야. 추론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 그러나 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대비해 가지고 검증이 되어질 때까지는 가설은 아직까지 지식은 아닌 거야. 아직 가설이야.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보일 뿐이다. just라는 의미 축소제 speculation이라고 했습니다. 추측을 나타낸 거다. 절대 진리가 아니지.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인데 그것의 유용성을 설명하는 정보가 지식이야. 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겨집니다. 여러 번의 뭔데요? 검증이 잘못된 이론을 제거하고 그러한 것을 없앤 후에 남겨진 것을 지식, 이론, 결정체계지, 그죠? 그리고 과학자가 지속적으로 가설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새로운 데이터, 정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가설의 모델을 수정을 할 때 자꾸 검증한다는 얘기야. 그때
베이시안 업데이팅이라고 불려지는 러닝 룹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거든. 근데 베이시안 룰이 뭔데요? 영국의 통계학자이고 철학자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인데, 이 법칙은요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뭐를? 수학적인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 수학적인 과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이론이나 예측적인 모델이 점점 더 증가적으로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그 이론의 중요한 변인에 대한 반복적인 검증을 하면 할수록 정확해진다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아셨죠? 정리 잘 하시고, 안다면 요거 쌤한테 갖고 오세요. 넘어갑니다. 쌤 물 좀 먹고 화장실 좀 갔다 왔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자. 몇 번이고? 39번. 뭐 크게 안 어렵습니다. 보세요. 자, 일단은 주입식으로 진행되니까 스토리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에게 누구나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만들어져야 된다. 코인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지. 이런 경우 있지 않나? 하도 많이 들어서 누가 내 친구가 아프리카에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의 생활을 맨날 얘기해. 어우, 너무 막 많이 들어서 내가 꼭 아프리카에서 경험한 것 같다. 내가 경험한 거 아닌데 이걸 뭐라고 부르지? 그래서 꿈에서 맨날 같은 꿈을 꿔. 아, 근데 그 꿈 실제 같은 꿈이야. 실제로 경험한 건 아니잖아, 둘 다. 근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명백한 단어가 없어.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만한 단어 명칭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탄생한다 이런 겁니다. 가볼까? As a general law, 일반적인 경우에 봤을 때요 라고 해서 It's better, if 한다면 더 낫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정의가 상응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as possible. 가능하다면 어떠한 단어에 밀접하게 더 상응하고 일치한다면 더 좋습니다라고 한다. Your definition 그러면 네 표현입니다. 알겠어? 근데 그게 어디에 일치하면 좋겠노?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쓰는 단어하고 의미가 같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야. 갈라내가 볼게. 어떠한 방식과 일치하면 좋을까? 그 단어가 ordinary 그러면은 ordinarily 그러면 일반적으로 라는 뜻이야. 객관적으로. 그 단어가 이용되어집니다. in the kind of debate 어떤 토론이나 논의 한마디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 나누는 건데 너의 주장이 pertinent가 뭐 관련 있습니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랑 관련 있는 그러한 논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논의 속에서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그 단어가 이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네가 정의하는 그 단어가 일치하면 좋겠어 이란 말이야. 이겁니까? 이겁니다. 그 다음 가보자. 어디서 목이 많이 쉬어서 이해하세요? 그러나 there will be occasion 어떠한 경우가 있어? 토야 코인은 만들어내는 거지. 스페셜 유즈 특별한 이용을 만들어내는 게 적절하거나 더 필수적일 수도 있단다. 특별한 경우의 이용, 활용 한번 보도록 하자. 뭐를 통해서 철학자들이 전문용어로 이렇게 부르는 이거 해석하지 말자. 이렇게 부르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특별한 활용법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뭔데 남들이 이해 못하는 너만의 정의가 있다면 단어에 근데 그거를 ordinarily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걸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This will be the case. 어떠한 경우인데 현재의 단어가 make a decision,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자, you think 갈로 쳐놨지.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느끼기에 이런 것들은 문법적으로 없다고 보는데 해석에만 가미하면 되는 거야. 네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싶은 어떠한 구분을 내릴 수가 없을 때 누가? 현재 단어가 현재 존재하는 단어로 이거 중요하게 철학적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라는 구분을 내릴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지금 뭐라고 얘기할 건데 뭐 대리만족이야? 대리꿈? 뭐 대리경험이야? 뭐 이런 전문 용어가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 볼까? We don't have time. 우린 단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없대. 이 단어 어떤 건지 봐봐.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얘기하는 거야.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했던 어떠한 것에 대한 기억이 필수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갈까?
자,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한 어떠한 것에 대한 기억이 실제로 내가 경험했던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겁니다. 아셨죠? 그러한 기억을 정의 내려줄 단어는 없습니다라는 거야. Such a thing, 예를 들어서 such a thing would occur.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하다면. 자, 어쨌든 간에 내가 너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게 사람이 되나? 뭐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 내 기억을 그대로 뭐 주사기로 해가지고 남한테 기억을 심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공상 영화에 있었거든. 그런 경우가 된다면은 네가 경험한 게 내가 경험이 되고 네 기억이 내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걸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찾기 어려운 거야. 근데 I would have a memory type experience라고 해서 기억, 일종의 경험입니다. 오케이? 기억과 관련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러나 이것은요 would not be of something I had actual experience.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기억 같은 경험은 했어.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했어. 근데 그건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To call this a memory.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misleading. 잘못된 거야. 이건 기억이 아니래. 이건 뭐 다른 단어로 불러야 되는데 없잖아. 그래서 그냥 기억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지금. 이러한 이유로 철학자들은요,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단어, 특별한 단어를 만들었단다. 이렇게 유사기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단다. 뭐 하기 위해? 언급하기 위해. hypothetical 그러면은 가설적인 기억 같은 경험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결국에는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자. 일반적으로 샤워갑니다. 너의 정의가 가능한 한 이 방식에 밀접하게 상응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어떠한 방식인데 이 방법 속에서요. 그 단어는 네가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일종의 토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 나누는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그 단어가 이용되어질 수 있는 상황의 방법, 그것과 네가 쓰는 정의의 말이 일치하면 오히려 더 낫다.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만들어내는 게 더 필요하고 필수적일 수도 있다. 결국에 만들어냈잖아.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뭐를 통해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부르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것은요, 사례가 됩니다. 현재 단어가 네가 생각할 적에 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분을 내릴 수 없을 때, 현재 단어가. 그럴 때 이러한 사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이 단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단어를. 어떠한 단어인데?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한 어떠한 일에 대한 기억이 이제는 일치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한 일에 대한 기억이 실제로 내가 경험한 기억이 아니었다고 묘사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어. 뭐 영화처럼 내가, 그치, 가정법이죠. 내가 어떻게든 간에 네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가능도 하겠지만, 부연 설명, 나는요 기억과 같은 경험이 있어. 실제는 아니지만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경험이 있어.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한 기억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거고, 이러한 이유로 철학자들이 특별한 단어 이걸 만들어냈어. 자, 이론적이고 기억 같은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서. 오케이? 한번 읽어보세요. 위아래 거 내려갑니다. 자, 40분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Quite often, 꽤 자주요. 집단들 사이에서의 소통, 교류란다. 이게 불평등하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는요, 반영되어집니다. 어떠한 사실 속에서. 많은 경우에 단어나 그 단어의 구조에 대한 빌림, 차용이라 그러죠. 그렇게 빌리는 거란다.
이 집단 이 집단인데 말을 빌린다는 거야. 어느 방향이든 말을 좀 빌려 쓸게요 이 말입니다. 구조를 빌려 쓸게요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혹은 완전히 한 방향으로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쌍방이 아니고 하나 지워야 되겠네. 이렇게 어디에서 the more powerful 강력하고 권력이 있는 집단 prestigious 가면 위험 있는 그런 거야. 빵빵한 사람들. 여기서 less favored one이라고 써.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뭔데? 덜 호의적이게 된 집단이야? 아무튼 간에 여기서 일단 권력이 약한 사람들이겠지? 그렇게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단어가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야. The language of socially subordinated group이라고 했다. subordinate는 하위 집단이죠. 하위 집단의 언어들은요. From quite an early period of contact. 컨택트는 뭘까요? 센 집단과 약한 집단의 초창기의 교류 때부터 하위 집단이 제공을 했단다. 지금 위에 거하고 반대 내용이다. 위에서는 누가 제공을 하는데 센 사람부터 약한 사람으로 제공이 되는데 지금 초창기 때는 하위 집단이 제공을 했단다. 단어를요. 오케이? 어떠한 물건이나 관행을 뜻하는 단어를 제공했대. 이건 어떤 건데? Speakers of the more powerful group이란다. 이 화자는 어떠한 사람인데? 더 강력한 집단에 있던 말하는 사람이 이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물건이나 관행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하위 집단의 사람이 제공을 한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the effect of contact, 그 접촉의 결과, 한 방향의 접촉의 결과는요, may not progress, 더 지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any further that, 이것보다 더 진행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창기에 지금 요 문장은요, 반대 방향 이동도 있을 수 있었지만 더하진 않았어요. 결국에는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그리고 in some cases as with 어느 언어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 이 언어는 어떠한 언어입니까? 이 언어로 source of some of the earliest loan이라고 한다. loan은 대출이제 빌리는 겁니다. indigenous 가면 토착민들. 자, 토착 호주의 언어가 영어로, 오케이? 그렇게 초창기에 대출이 되어진 그러한 원천으로서 이란 말이에요. 자, the fate of the language system, 언어 시스템의 명령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떠한 예시 사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the fate of the language system, 그 언어의 시스템 체계의 운명이 이제 멸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한 후에? 여기서 보시면 소멸이라고 합니다. Many of its speakers라고 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소멸된 후에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언어도 멸종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The remainder, 호주 토착민들의 언어가 멸종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사람들은 옮겨갔단다. 어떠한 종, 영어의 일종의 언어로 옮겨갔습니다. 이 언어는 어떠한 언어인데? Who had suppressed him, 자기를 억압시키고 했었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울면서 겨자 먹기로 억지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글은요,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언어와 구조가 이동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샤워하고 마무리할게요. 꽤 자주요, 집단 간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사실 속에서 반영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 단어나 단어의 구조가 차용되어지는 게 대부분 혹은 완전히 한 방향으로 이동됩니다. 권력 집단에서 하위 집단으로. 사회적으로 하위 집단의 언어가 접촉의 초창기 단계 때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관행을 지칭하는 단어를 제공했단다. 누가요? 하위 집단이 제공한 적도 있단다. 상위 집단한테. 근데 뭐를 지칭하는데? 어떠한 물건과 관행을 지칭하는데 이 물건과 관행들은 강력한 집단에 말하는 사람이 익숙하지 않는 물건이었단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귀족 사람들이
쟁기를 몰랐다 그러자. 이건 하위 집단의 농부들만,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만 아는 물건이라고 한번 해보자. 쟁기라고 해서. 그럼 걔들이 몰라. 그러면은 귀족 집단들도 어쩔 수 없이 하위 집단이 쓰는 단어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말할 때는. 오케이? 뭐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그러한 사례도 있기는 했지만 그러한 방향의 접촉의 결과가 더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일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토착민의 언어가 언어 랭귀지 시스템의 운명이 멸종이 되어졌대. 쓰는 사람이 멸종이 되어져서 소멸이 되어져서.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언어와 비슷한 종류의 단어를 언어를 그렇게 이동시켰다. 그걸 쓰기 시작했는데 이 언어가 옛날에 자기들을 억압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는데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생했습니다. 끝.